안녕하세요. 벤가의 전기 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장 PLC 기초 교육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스위치를 눌렀을 때 PLA부터 PLA까지 순차적으로 켜지는 램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는 T-ON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시간이 예를 들면 고정이었죠. 그래서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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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D 뭐 10번 이런 워드를 집어넣어서 시간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브를 통해. 그래서 시간 변화를 줄 때, 지연 시간에 시간을 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비교문으로 쓰면 크거나 같다. 예를 들면 D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가 1, 2, 3, 4, 5의 형태로 증감될 거잖아요. 여기에 INC 혹은 P, D1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여기에 A 접점 혹은 B 접점을 달아서 증감시킬 수 있죠. B 접점을 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A 접점을 달면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을 달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move를 통해서 얘를 1로 바꿔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거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켜주는 타입이 있을 거고 이렇게 어떤 순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두 번째가 들어오고, 다시 세 번째가 들어오고, 다시 네 번째가 들어오고, 이런 식의 순차적인 램프가 켜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게 끝나고 나면 어떤 게 들어와라.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익숙하게 쓰게 되면 어떤 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어떤 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걸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는 비교문을 통해서 무브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브시키고 끝내는 건 또 다음 이 시간에 기초교육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T라는 시간 동안, T1이라는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램프를 켜준 뒤에 다음 램프로 넘어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T1에 T1을 어떤 뭐 D10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워드 변수로 인하여 무브 시켜주면서 이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연산에 의해서 어떤 값이 주어지면 그 값을 이 값으로 넣어줌과 동시에 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5초, 얘는 4초, 뭐 얘는 n 더하기 m, 여기는 n 곱하기 m, 여기는 뭐 n 나누기 m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켜는 방법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있는 시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작업하는 걸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조합해서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일부분을 플리커 시키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각각의 섹션을 순차적으로 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 만약에 이게 2가제라고 해볼게요. SSA가 들어온 상태에서 SSB가 들어오고 자, 과제 2번이라고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할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M1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서는 자동 할당 기능을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왜?
요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켜주고 꺼주는 비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이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지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댓글이나 질문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3을 누른 뒤에 과제 2번이 들어오게 되면 자, PBA와 이번에 약간 변수를 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PBC로 동작하도록 하고요. 자, 동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작이 됐을 때 자, F10에 그룹이 자, D1이 0보다 클 때 자, 두 가지 D1이 0보다 클 때 D1부터 D2까지 자, 2라는 건 D1, D2, D3 이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으로. 그래서 두 개가 D1과 D2가 0보다 클 때라는 뜻이죠. 그리고 F10에 INCP 여기 혹시 INC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PBA가 이렇게 한 번 스캔으로만 동작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INC라고 하셔도 되죠. 그래서 N을 D1으로 워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M으로 바꿔주고요. D2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로 1과 5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넣어주신다면 자, D1이 5보다 작을 때 D1이 5보다 작을 때라는 건 여기가 4면 5를 넣기 위해서 얘는 아직 5보다 작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4가 입력되니까 4는 5보다 작죠. 그래서 다시 PBA를 눌렀을 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5가 입력되면 5가 입력됐으니까 5는 5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얘가 끊기면서 불이 들어오면서 끊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쉬운 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숫자가 어려워지거나 크다 작다가 좀 어렵게 변형될 때가 있을 땐 그냥 비접점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입력 제한 n이라고 저는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M1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랑 달라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건을 입력했을 때 과제 2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10는 n이 5다. n이 5면 F9에 입력 제한 n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면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얘가 떨어지죠. A 접점과 B 접점이 출력이 B 접점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출력이 들어오면 얘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다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얘도 표현해 보면 M 같은 경우에 F9에 M10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지만 저는 자동 할당 기능으로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할당으로 D6241.2라는 비트가 설정됐죠. 그 비트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NEM 5일 때, 오면 얘가 들어오는 거니까 오히려 직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좋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고쳐주면 여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입력 조건, 동작 조건이라고 해줄 수 있죠. 이런 건 굳이 뭐 불필요할 때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회로가 좀 복잡하거나 조건이 많이 붙게 되면 여기 많이 붙게 되면 입력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따로 해주시는 게 더 편하죠. 이게 익숙해지면 시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좋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연습할 때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만 연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져요. 내 실력이 올라가면 복잡해도 나는 잘 본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저도 실력이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자, 딴 데로 말이 많이 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 부분을 해주고요. 자, 리셋 부분을 한번 위에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같은 경우에는 F3의 과제 2번이 들어왔을 때 SSC가 동작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꺼졌을 때, 자, 저는 D 워드밖에 안 사용할 거라서 M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얘로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얘를 10,000개까지 리셋 시켰죠. 왜냐하면 여기 6,000번을 제가 썼기 때문에 1000단위보다 높아야 됩니다. 6,000보다. 자, 그래서 썼고, 자, 이제 한번 동작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연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0에 T1에 T1, 그리고 얘를 시간 설정으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시간 설정으로 놓은 이유는 각각의 동작마다 시간을 바꾸는 테크닉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T1이 동작되는 동안 시간 설정 동안 얘는 이제 동작되겠죠? 얘는 동작을 위한 시간 설정. 자, 그리고 F3의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과 달리 첫 번째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그 방법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 방법은 이제 연습을 할 때 연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익숙해지면 그 방법도 쉬워질 수 있긴 한데 그 방법이 익숙해지게 연습할 정도면 그냥 다른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더 똑같이 노력해가지고 좋아졌는데 더 좋아질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방법을 잘 못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직 실기 시험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꾸시는 걸 사실 추천드립니다. 그냥 제 개취의 추천입니다. 저는 추천드린다는 거죠. 이게 맞다 아니다는 아닙니다. 다 모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풀이했지만 모든 방법으로 다 풀이는 되니까요. 자, 그리고 F10의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설정에 의한 동작을 자, 이건 분리시켜서 해볼게요. 자, 증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은 F3의 T1에 의해서 움직일 거잖아요. 자, 저는 예전에는 B접점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A접점을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A접점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복잡해졌을 때 훨씬 컨트롤하기가 직관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A접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동작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1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1부터 5까지 1부터 증감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1부터 증감시키기 위해서 얘를 써줬고요. 자, 얘는 구간을 증가시키는 거죠. 다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자, 이 상태에서 F10에는 구간이 1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간을 한번 복사해 보면 4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좀 작게 만들까요? 자, 얘는 제로. 자, 이렇게 구간이 1, 2, 3, 4, 5의 형태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불을 켜줄 거잖아요. 그러면 불 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쓰죠. 예를 들면
out. D0 출력의 0번.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이 1일 때 D0의 0번째 비트를 출력시켜라. 얘는 D0.0를 출력시키는 거죠. 얘는 D0.4번을 출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출력을 시킬 때 자, P40 저는 20SU를 쓰니까 P40을 쓰는 거고요. 32H를 쓰시는 분은 P20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B 접점으로 표현할게요. D0. 이것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D0.0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F10의 END. 자, 이렇게 되면 카운터가 시간 설정. 자, 시간 설정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10초로 설정해 볼까요? 자, 시간 설정 10초. 그러면 10초마다 1, 2, 3, 4, 5 그리고 뭔가 스탑 구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6, 7, 8, 9, 10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내가 1번 구간에 있을 때 0번째 출력이 될 거고요. 1번이 2번으로 가면 두 번째 출력, 세 번째 출력, 네 번째 출력, 다섯 번째 출력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 출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보내셔도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얘가 F10에 move P 1, D0라고 보내셔도 되죠. 얘는 뭘 얘기하냐? D0에 1의 값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1이라는 건 2의 영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0 값에 1을 준다는 건 D0.0이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얘 밑에 있는 건 1, 2, 4, 8, 16의 순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D0부터 D4번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표현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F9에 M11 이렇게 켜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D0.0, D0.1 이렇게 꼭 써야 되냐?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F10에 비트 D0가 0번째에 출력이 들어오면 P40이 불이 들어와라. 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워드 비트를 제어하는 방법이죠. 자 비트 B는 비트를 얘기합니다. D0의 비트 0번째가 불이 들어오면 출력이 들어오면 P40이 불이 켜져라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이 쓰시는 분들 많죠. 365님도 이렇게 쓰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쓰시죠.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그냥 간단하고 짧아 보이니까 이렇게 좀 쓰는 편입니다. 그때그때 표현하는 건 고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자, 10초마다 시간 설정이 바뀔 거고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1번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1, 2, 3, 4, 5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끝을 내고 싶다. 5번까지만 들어오고 종료를 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6이면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오면 자, 리셋이 되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리셋을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리셋하는 거죠. 자, 5번 1, 2, 3, 4, 5로 가서 6번이 되는 순간 바로 리셋이 되니까 5까지만 불이 들어오고 바로 리셋이 됩니다. 만약에 재동작을 시키고 싶다.
재동작을 시키고 싶으면 리셋을 여기에 달아주지 마시고 F10에 자, 일단 동작 자, 동작을 리셋 시켜줍니다. 자, 동작을 리셋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자, 뭐 복사해서 오면 자, move p D0를 출력을 0으로 보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D0의 출력은 이미 여기서 몇 번째의 출력이 들어갔고 6번째 출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근데 얘를 만약에 Bout을 준다 하면 얘는 꺼지겠죠. 왜냐하면 5에서 6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6인 상태에서 D0는 동작하지 않죠. 대신에 재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제로 상태로 가 있는 게 좋죠. 물론 얘는 동작을 누르면 다시 1구역으로 갈 거기 때문에 D0는 리셋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뭐만 리셋해주면 되나요? 구간을 리셋해주면 됩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습관적으로 D0도 리셋을 해줍니다. 굳이 해주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리지만 구간만 리셋을 해주셔도 되지만 리셋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리셋을 하게 되면 얘가 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달아주지 않았지만 만약에 F4에 동작이라는 걸 달아주시면 동작이 꺼지게 되면 얘는 다시 눌러질 수 있죠. 근데 동작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눌러지면 안 되니까 이럴 때 F4에 F3에 동작 중 입력 금지 같은 걸 하나 달아줍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저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F9에 M100번 뭐 이런 걸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목으로 준 거고 그래서 얘를 동작 중 입력 금지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시뮬레이터로 한번 SSB를 켠 상태에서 자, PBA를 누르고 지금 PBA와 PBB에 대한 설정은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자, 그냥 누르면 1초에 한 번씩 갈 거예요. 자, 이렇게 1초 만에 간 뒤에 꺼졌죠. 그리고 다시 재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칸씩 켜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Bout으로 켜주는 방법. 자, Bout의 장점은 켜지고 난 뒤에 얘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셋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리셋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저는 Bout보다 move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더하기 빼기를 많이 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시 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이니까요. 자, 얘는 n 더하기 m초 동안 켜지게 하고 얘는 m 마이너스 최대수, 큰 수 마이너스 최소수로 켜지게 하고요. 얘는 n 곱하기 m초를 켜지게 하고요. 얘는 나누기는 어차피 숫자상 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나누기는 안 해주고요.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해볼까요? n분의 m승으로 해볼까요? 자, m 더하기 m 그리고 여기는 최소. 여기까지 가면 또 바꿔주는 걸 해야 되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최대초, 여기는 최소초로 반응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습이 좀 되겠죠. 자, 먼저 연산을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칸을 만들어서 연산이라는 사칙 연산이라는 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0에 자, add 더하기죠. n 더하기 m은 자, a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빼기죠. sub 빼기는 b라고 할까요? 대신에 m과 m을 빼는 게 아니라 큰 수와 작은 수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맥스와 미니로 쓰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면 x d1부터 d10에 뭐 두 개를 했을 때 큰 수. 얘는 d11번 작은 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와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곱하기죠. 곱하기는 m n 곱하기 m을 D20번에 한번, D20번 말고 11번까지 썼으니까 D15번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이름을 적었는데 여기에 왜 D15에 이렇게 적냐면요. 변수를 추가해서 뭐 곱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자동 할당 기능으로 얘를 바로 집어넣으면 더블 워드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 워드, 단수 워드로 일단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값. 큰 수, 작은 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산을 하고요. 초로 바꿔줘 볼게요. 10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F10에 자, MUL 그리고 A의 값에 10을 곱한 뒤에 D20번에다가 넣어볼까요? 그리고 B의 값을 D30번 그리고 C의 값은 D15잖아요. D15의 값을 D40번에 넣고요. 그리고 큰 수, 그리고 작은 수. 작은 수를 D50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D20, 30, 40, 50, 얘가 60이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시간으로 입력해 줄 애들을 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시간 설정에 여기에 바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요 밑으로. 근데 그냥 표현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간 설정을 할 때, 자, F10에 move P, D20번을 시간 설정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연속 붙이기 하셔가지고 4개, 얘는 10칸씩 늘어나고 얘는 0칸. 자, 이렇게 하면 10개씩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구간이 1일 때 시간 설정에 20을 집어넣어 준다는 건 사실 1을 스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설정이 0이잖아요. 0인 상태에서 동작을 딱 누르게 되면 얘랑 얘가 동시에 동작되는데 얘한테 시간을 넣어주기 전에 이미 0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2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이 아니라 그냥 삭제시켜준 뒤에 동작이 되자마자 시간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이 완료됐는데요. 자, 여기 있는 시간들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연산값에 의해서 얘를 만들어주고 어떤 연산값에 의해서 얘를 만들어줄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바꿔주는 방법들에 익숙해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브를 통해서 구간별로 시간을 변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건 연산을 통해서 바꿔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에서 4의 구간은 move D30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지면 조금 길어지니까요. 1초에서 2초 사이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SSB를 켜주고 PBA를 1, PBP를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시간을 한번 시간을 자세히 보시면 PBC에 의해 동작할 때 처음에 3초,
그리고 PBB는 1초였겠죠? 자, 갑자기 볼까요? 자, 3초. 0초가 됐어요. 왜 0초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A, B잖아요.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B가 됐네요.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맥스 D1이 10일 때 10, 그리고 1일 때 D11은 2. 아, 여기 맥스 해줬죠, 그죠? 그래서 0초가 간 거예요. 자, 미니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해주고요. 자, 1과 2를 해주면, 자, 처음에 3초, 그리고 빼기니까 1초, 곱하기니까 2초, 그리고 큰 수 2초, 작은 수 1초. 자, 이렇게 잘 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재동작시켜 보면 3초, 1초, 2초, 2초, 1초죠? 자,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된 램프 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 방법은 오히려 이 방법보다 더 쉬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여기를 컨트롤 해주는 이제 스킬을 익히시면 좋죠. 뭐, 이 구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많이 마주치잖아요. n이 2, m이 4일 때,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는 뭐 몇 초 들어오게 하거나, 플리커를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구간은 뭐 이렇게 쭉 들어오게 할 수도 있죠. 2초에서 4초. 그래서 나머지는 뭐 들어오게 한다든지, 쪼갠다든지 했을 때, 비교문으로 만드실 수 있죠. 예를 들면 구간이 2초에서 4초 같거나 이 사이일 때는 시간 변화를 무부피 뭐 10초로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얘를 뭐 50초로 준 뒤에 0.5초씩 플리크를 시켜라.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방법, 시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이 방법과 계단식의 방법을 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벵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